광활한 바다. 그 위에 펼쳐진 다리는 인간이 만든 가장 매력적인 피조물 중 하나다. 시공간이 제약을 넘어 끊어진 길을 잇고 사람과 사람,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물리와 경제 발전의 주축이었던 다리는 이제 사람들의 삶 속으로 가지를 뻗어 고립된 섬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손을 내밀고 있다.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며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다리. 과연 우리는 다리가 펼쳐내는 무수한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나무와 흙, 돌을 놓아 만든 다리는 마을과 강 건너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원시적인 이들의 모습이 현대적인 의미의 다리로 발전하기까지 수십 세기의 시간이 흘렀지만 다리는 여전히 물 위의 길이다. (18.38km)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바다 위 고속도로. 세계에서 7번째로 긴 다리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인천대교다. 인천항의 무역선과 여객선의 항로를 가로지르는 노선이기에 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사장교 방식을 도입했다. 주탑에서 대각선으로 뻗어나온 케이블의 수평력이 다리의 상판을 지탱해 휘어짐을 막는다. (238.5m) 높이의 주탑엔 케이블 208가닥이 얽혀 지탱하고 있고 초속 72m의 강풍과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디는 백년 교각이 든든히 떠받치고 있다. 상부 구조를 육상에서 제작을 하여서 해상에서 거치하는 형태로 공사 기간을 2년 이상 저희들이 단축하여서 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인천 내항으로 들어가는 주 항로에 있는 해상 교량입니다. 충돌 방지공을 44개, 총 44개를 설치함으로써 해상 그 교량의 그 교각과 선박을 보호하는 그런 안전성을 저희들이 제고하는 그런 공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기 전까지 육지와 단절된 섬이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대한민국의 새 하늘길이 열리면서 섬의 운명도 바뀌었다. 8년간의 대역사 끝에 1,700만 평, 동양 최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용유도와 영종도가 한 몸이 됐고 그 위로 거대한 활주로가 놓였다. 인천공항 개항 초기 유일한 접근로였던 영종대교 이후 2009년 인천대교가 개통돼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서울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단축됐고 접근 교통시설이 다양해지면서 주변국 공항에 대한 경쟁력을 높였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해 공항 물류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자유구역의 핵심 인프라로 연접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켰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심에서 인천대교는 국내 최장 해상교량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부산 가덕도와 거제 사이를 잇는 거가대교. 다리가 개통된 이후 부산 거제 간 거리가 80km나 단축되면서 두 도시를 단 4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다. 대도심 인프라를 가진 부산과 관광 조선 사업 인프라를 가진 경남은 더욱 긴밀해졌다. (4.5km) 구간은 사장교와 접속교 및 육상터널로 부산 가덕도, 중죽도, 대죽도를 잇는 3.7km 구간은 침매터널로 건설됐다. 거가대교 해저터널의 공정은 예상보다 만만치 않았다. 침매함의 침소를 위해선 파도 0.4m 이하인 날씨가 5일 이상 지속돼야 되는데 거가대교는 파도와 조류가 심한 외해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당시 2개월 가까이 침설이 지연되기도 했다. 거가대교는 초대형 함체 18개를 바닷속에 가라앉혀 차례로 연결한 해저터널로 무려 5개의 세계 기록을 새로 썼다. 전 세계 140여 개의 침매터널이 대부분 내해에 있는데 반해 거가대교 터널은 외해에 건설된 세계 최초의 침매터널이다. 갯벌처럼 매우 약한 해저지반 위에 건설된 것도 처음인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심 48m에 설치되었으며 함체의 한 개의 길이가 180m로 기존 덴마크, 스웨덴을 잇는 터널의 함체보다 4.5m가 더 길다. 또한 함체 끝에 고무판이 뒤틀리지 않고 다른 함체와 결합할 수 있도록 압축 공기를 이용한 접합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대한민국 토목 건축 기술의 집약체. 거가대교는 인천대교가 이루지 못한 꿈을 거제 앞바다에서 실현시켰다. Yesterday, we were young and reckless, and we didn't want it any other way. And we would stay out late, waiting for the sunset. 부산시 광안대교. When life was chasing fame, we were busy getting drunk, 'cause we didn't give 총 연장 7.42km. 이중 현수교가 900m로 105m 주탑 2개에 주 케이블이 M자 모양으로 늘어져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복층 교량으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웅장하고 시원하다.
어두운 밤바다를 배경으로 광안대교와 초고층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황홀한 불빛은 부산 관광의 백미로 손꼽힌다. 광안대교의 전경과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안리 해변엔 카페와 레스토랑, 맛집들이 밀집해 언제나 젊은이들로 북적인다. 늘어나는 도심 속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부산항의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는 우회도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그런 기능 외에 다리 자체가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과학적 설계의 결정체인 다리는 거대한 건축물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된다. 다리의 혁신과 진화는 곧 도시의 미래를 제시한다. 지난 2019년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 사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대한 선박과 충돌했음에도 광안대교는 무너지지 않고 버텨 내구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건설 초기 진도 8의 지진에 맞춰 해저 중지람에 다리바를 세우는 계획이었으나 당시 일본에서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고 공사 관계자는 진도 9, 시속 45m와 파고 7m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수정했다. 다리발은 연암이라는 바위의 상부를 파내고 지어졌다. 계획보다 더 튼튼히 지은 것이다. 개발 시대 때는 어떤 교통 물류의 어떤 그 소통의 어떤 시설물로서 도구로서 어떤 그 주 기능을 생각을 하였다면은 우리가 그 부가적으로 얻었던 그 지역의 상징물이라든가 어떤 그 문화 관광 상품화되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물로서 소위 앞으로는 명품 교량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해 갔으면 싶은.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연결하는 서해대교. 충남 당진과 경기도 평택 사이 7.31km의 교량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위에 건설된 800여 개의 다리 중에 가장 길다. 서해대교를 통해 아산만을 가로질러 갈 수 있게 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서해안 물류 기반 확충에 기여했다. 서해바다 최고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 군도. 무려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해상관광공원이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연결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해졌는데 특히 6개 연륙교 중 가장 마지막에 완공된 고군산 대교 덕분에 이제 섬이라는 말조차 무색해졌다. 선유도와 장자도, 대장도를 잇는 고군산길은 걸어서도 갈 수 있어 도보 여행자들의 여유로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섬의 65%를 보유한 전라남도는 지난 1996년부터 연륙 연도교 건설을 추진해왔다. 전남의 연륙 연도교는 모두 118곳으로 62곳은 이미 완공했고 12곳은 공사 중이다.
전라남도를 포함해 섬을 잇는 해상교량은 10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와 도로가 뚫리면서 섬마을 주민들의 생활상도 달라지고 있다. 목포시 연상동과 신안군 앞해도를 연결하는 앞해대교. 2008년 다리가 개통되면서 당시 목포에 있던 신안군청과 유관기관이 앞해도로 이전했다. 육지 없이 오직 섬으로만 이뤄진 신안. 신안군은 연륙 연도교 사업을 통해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를 잇고 고립과 낙후의 딱지를 벗어냈다. 앞해대교가 있었기에 육지가 된 앞해도와 6개 섬을 잇는 천사대교 개통 또한 가능했다. (8년 7개월이란) 긴 공사를 거쳐 2019년 4월 위용을 드러낸 신안 천사대교. 연도교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다. 섬 6개 면적을 합치면 약 16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55개 넓이의 땅이 육지와 연결된 것이다. 신안 앞해도와 암태도를 오가던 여객선 뱃길은 육로가 생긴 후 사라졌다. 사장교와 현수교를 함께 세운 곳도 국내에선 천사대교가 유일하다. 암태도 쪽의 사장교는 주탑에서 뻗어나온 케이블들이 다리 상판을 떠받치고 있고, 앞해도 쪽의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 사이에 철선을 걸어 다리 상판을 매달았다. 개통 후 1년 동안 오간 차량은 약 700여만 대. 관광객은 113%나 급증했다. 목포를 중심으로 신안, 무안, 진도 등 서남권 관광에 날개를 달아준 천사대교. 신안군은 개통 효과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아름다운 해변과 낙조 명소로 유명한 자은도. 천사대교 개통 이후 국내 최대 조개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바다의 자정 능력을 높이는 폐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해양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둔장 해변부터 병풍처럼 펼쳐진 작은 섬들 사이엔 무안의 다리가 놓였다. 썰물 땐 드넓게 펼쳐진 갯벌의 장관을 볼 수 있고,
만조 땐 다리 위로 찰랑거리는 바닷물에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신안군 안좌도의 남쪽 바다엔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작은 섬 반월도와 박지도가 있다. 외부에 이렇게 이제 번도를 나갔을 때 항상 조급해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사람 심리가 좀 늦게 들어오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찍 들어오고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만나다 보다 보면은 도서를 못하면은 걸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길게 뻗은 해상 목교를 따라 보랏빛 섬으로 가는 길은 낭만적이다. 중간중간 벤치가 놓여 있어 바다를 보며 쉬어갈 수도 있다. 섬 속의 섬 반월도와 박지도는 사계절 피고 지는 꽃과 농작물뿐 아니라 지붕, 자동차, 주민들의 양말까지 온통 보라색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군수님께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 선점한식으로 색깔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도 와서 보면은 굉장히 좀 호기심도 많이 갖고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만요. 완도군 역시 섬으로만 이루어진 지역으로 해상 교량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좁게는 완도 강진을 3개의 해상 교량으로 연결하고 넓게는 해남 완도 강진을 5개 해상 교량으로 연결하는 서남해안 육상 순환 도로망이 완성된 것. 이로써 육지와 섬, 섬과 섬 지역을 다리를 통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인근의 해남군, 강진군과 통합 생활권을 구축하고 지역 간 연계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2017년 완도군 고금도와 신지도를 잇는 장보고대교가 개통하면서 교통상 이유로 소외됐던 청해진 권역의 관광이 활성화되고 전남과 경남, 부산을 잇는 새로운 경제 거점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라남도는 국가도로망 계획에 새롭게 추진 중인 고흥과 장흥, 고흥과 완도 간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고흥 도덕과 장흥 안양강 교량은 보성만 바다를 가로지르는 사업으로 총 길이가 14km, 천사대교의 2배 규모다. 고흥 완도 간 연도교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교량 6개를 잇는 사업으로 고흥 쪽에서는 소록도를 거쳐 고흥반도와 완도를 이을 수 있고 완도 쪽에서는 약산도와 고금도를 거쳐 완도 본섬과 고흥까지 통행이 가능해진다. 그 남해안 중에서도 우리 고흥과 완도 지역이 섬도 많고 아름답기로 정말 유명합니다. 이 교량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남해안 섬 중심의 관광, 대한민국의 정말 멋진 관광 벨트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이 남해안을 다닐 때 아주 쉽게 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통 이동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섬을 연결하는 교량은 소통과 화합의 다리다. 고흥반도 남서쪽 끝.
푸른 바다와 울창한 나무가 어우러진 섬 소록도는 2009년 소록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와 다름없는 곳이 됐다. 일제강점기부터 한센인 강제 격리 수용 공간이었던 이곳은 강제 노역과 인권 유린 등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온갖 수모를 감내하며 살아야 했던 어둡고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과거에 제비선창 무가이 집에서 들어올 때도 기다려야 되고 나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던 곳이 소록도라. 저 다리가 나아졌으니 하늘을 푼 거지, 하늘. 그리운 가족의 손 한 번 잡을 수 없었던 한센인과 그릇된 편견 사이에 흘러간 수십 년의 세월. 소록대교는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묵묵히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해야 제 시간에 이제 등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보기에는 이제 거리가 가까워 보여도 태풍 영향이 있으면 배가 못 다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방송을 하셨어요. 소록도 학생들 배 끊긴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짐 싸서 집에 가라라고 하면 바로 이제 뭐 수업 받다가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되게 좋았었죠.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활에 제약이 많았었던 거기 때문에. 소록도를 지나 거금도를 향한다. Wake me when all this is over, the water is over my head. I feel like my daydreams are nightmares. I feel like a prisoner in my head. Yeah, now it's hard to remember what it's like. 예전엔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30분이 걸렸지만 2011년 거금대교가 개통되면서 5분이면 갈 수 있게 됐다. 국내 해상교량 최초로 자전거 보행자 도로와 차도가 구분된 복층 교량 형식을 도입해 바다 위를 걸으면서 소록도와 거금도 사이 바다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일주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나라 프로레슬러 1세대를 기념하는 김일 기념체육관을 만난다. (1929년) 거금도에서 태어난 김일은 60년대 말 국민 영웅으로 떠올라 청와대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고향 마을에 전기를 넣어달라고 청원했고 덕분에 거금도는 전국의 어느 섬보다 먼저 전기가 들어왔다. 최근 소록대교와 거금대교의 뒤를 잇는 파령대교 개통으로 또 한 번의 관광 특수를 맡고 있는 고흥군. 여수시 화양면, 조발도와 낭도, 둔병도, 적금도 등 4개의 섬과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파령대교의 완전 개통으로 여수 고흥 간 이동 거리는 54km, 이동 시간은 51분이 단축됐다.
백년 도가 막걸리와 낭만섬 둘레길로 유명한 여수 화정면 낭도리. 100길로 2시간 가까이 걸리던 이곳은 다리가 놓인 후 여수 시내에서 40분이면 닿는 섬 아닌 섬이 됐다. 바다 위를 달리는 매력과 한층 가까워진 섬에 대한 기대. 섬을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다. 이제 다리 개통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여기가 그냥 무작정 들어와 봤어요. 들어와 봤는데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해수욕장과 야영장엔 간격을 유지한 채 텐트가 설치되고 낚시객들 역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여유를 즐긴다. 다리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활발한 교류와 만남의 장이 열렸다. 방학을 반납한 청춘들의 발걸음은 다리를 연결고리 삼아 남녘의 작은 섬마을로 향한다. 낯선 이들의 작은 선행이 이제는 섬 곳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맞춰 평생학습 교육생들의 환경 개선 사업 역시 섬마을의 활기를 불어넣었고 잠잠하고 고요했던 마을 어귀가 오색빛깔 넘쳐나는 작은 미술관이 돼가고 있다. 당신 왜 범인가 나 사람가 봐 하는 그런 표어도 말이요.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이거 얼마나 보기 좋고 환경이 좋냐 그지. 이런 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기도 하고 들어와다 보니까 이제 벽들이 보면 좀 회백색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더 색깔을 좀 입혀가지고 어른들이 사는 곳에 밝음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리를 통한 삶의 변화는 정주 여건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선박들의 대피 기능만 맡아왔던 낭도항이 다목적 어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여객부두와 주차장, 수산물 판매장 등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섬과 무태 연결고리가 가져다준 일상의 변화임에 틀림없다. 다리 개통으로 전환점을 맞은 섬.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그림자도 생기기 마련. 늘어나는 관광 수요가 섬마을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될 거란 기대와는 달리 연륙 연도교 개통 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는 차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로는 좁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거의 도로도 주차장이 되다시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그 경운기를 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차 때문에. 이제 주말에는 이제 일을 안 하고 이제 평일날로 이제 주로 농사일을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리가 놓이면서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좋아지지만 개통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된다. 대체 수단이 없는 곳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리는 섬 사람들의 다리는 정말 생명이고 소득이고 삶이고 모든 총체적인 문제라니까 육지하고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그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리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 섬의 다리는 그 정도는 좀 정부가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리는 물리적 연결성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섬의 사회성을 높이는 교류 역할을 한다.
때문에 섬이 가진 특수성과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건설은 섬의 가치마저 흐릴 수 있다. 다리가 더 중요하냐 섬이 더 중요하냐에 우리가 논점을 생각할 때 두 개 다 중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연륙 연도되기 이전에 섬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 고민이 좀 필요했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그 자연 자원이라든가 역사 문화 자원이라든지 생태 자원이라든지 미리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은 4,900여 곳. 10년 뒤면 노후 교량 수가 전체 대비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보수 보강 등을 위해 5천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노후 교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수도 있다. 오는 2025년부터 연간 1,000여 곳의 노후 교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통계에 따라 수천억 원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태풍, 해무 등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그 빈도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개통 후 현재까지 통행료 수입으로 유지관리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 광안대교가 무료가 되면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저희 시설공단은 유지관리 예산 확보 계획을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교량이라면 게다가 일반 교량에 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케이블 교량이라면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지난 2013년 개통 이후 명실상부 지역을 대표하는 해상교량으로 자리 잡은 이순신대교. 세계 최대 높이의 현수교 주탑이란 상징성과 함께 거리와 시간 단축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교량의 유지 관리를 위해 잦은 보수 공사가 진행되면서 개통 초기 10억 원대였던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부담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국도 승격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또한 국도로 승격돼도 지정국도가 아니면 해당 지자체가 도로를 관리하도록 돼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는 2023년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유지관리 비용이 100억 원을 넘을 거란 전망 속에 이순신 대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다. 필요한 비용들은 나름대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적합하게 산출이 되어졌는지 정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검증이랄까 이런 것 때는 협의랄까 그걸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유지 관리해야 될 비용들이 어떤 비용일지에 관련된 어떤 합리적인 판단 절차들이 좀 지금부터 늦지 않게 서둘러야 될 것으로.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적인 문제 외에도 규모가 큰 시설물의 특성상 접근 자체에 한계가 있고
점검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해상 교량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최근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점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수중 드론인 ROV를 활용한 해상 점검입니다. 교량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초 하부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제 교량 로봇을 통한 점검 사항입니다. 자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바람이나 강제 부재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8년 화태 백야 구간이 완공되면 여수 도서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백리 삼섬길 전 구간이 연결된다. 전남에서 경남, 부산을 연결해 남해안 전체가 하나의 관광 벨트로 이어지는 것이다. 통상 해상교량 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힘든 공사로 꼽힌다. 이처럼 불가능한 공사들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은 정부가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시각을 바꾼 결과다. 정부는 해양관광의 기반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권역별로 거점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 익산청 관내에는 3조 6천억 원을 들여 34개 교가 건설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신안의 지도 임자와 추포암태는 21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며 여수 화태에서 백야를 잇는 4개 교와 신안 앞에에서 해남 화원을 잇는 2개 교를 2027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기회를 발판 삼아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오는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바다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제시했던 세계 박람회의 도시 여수시. 이번엔 세계 최초로 전 세계 30여 개의 나라, 60여 개의 섬 도시와 만나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나누고 지속 가능한 섬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섬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후 환경이라든지 수몰이라든지 그런 섬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우리 여수에서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서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런 취지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 섬 박람회를 통해서 다양한 그야말로 전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해상 교량들이 준비가 돼 있고 그 해상 교량을 통해서 어떤 섬 투어라든지 다양한 체험,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미래를 잇는 섬들의 이야기. 다리를 통해 한층 더 가까워진 섬의 가치와 잠재력을 공유하고 섬의 어려움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남해안 길들이 섬을 통해서 연결도 되고 또 아름다운 해안선에 따라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관광 여건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은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경남, 부산까지 함께 연대해서 하게 되면은 해양 관광에서 문화예술적인 그런 관광까지 접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채 도시의 거대한 상징이 되고 지역의 혁신을 이끈 다리. 이제 고도의 운명을 바꾸고 묻혀있던 섬의 가치를 되살리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개발과 보존, 기회라는 희망과 변화에 준비되지 않은 현실. 좋아진 접근성에 대한 반가움과 섬 아닌 섬에 대한 반감. 다리는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 사이 어디 즈음을 잇고 있지만 분명한 건 다리를 통해 세상은 더 가까워지고 섬의 발전 가능성은 더 넓어졌다는 것이다. 다리로 이어진 섬의 미래. 다리는 살기 좋은 섬. 살고 싶은 섬. 살아있는 섬에 대한 숙제를 던진다.